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아시아 증시 열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열린 나라들 대부분 빠졌습니다. 베트남이 조금 올라간 거 제외하고는 좀 빠졌고 중국 증시가 2% 정도, 항생 지수는 거의 장중에 3% 정도 빠졌다가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는데 어쨌든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죠. 중국이 좀 두드러지게 많이 빠진 편인데 내용을 보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이슈가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제재만 받으면 괜찮은데 뭐 괜찮진 않죠. 근데 어쨌든 재료들이 겹치고 있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연휴 기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썼을 거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26% 정도 줄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직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56%, 그러니까 반토막 넘게 낮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다시 좀 증가되는 그런 분위기고 재료가 겹치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고 반도체주들 이슈가 좀 있거든요. SMIC가 거의 3% 장중에 폭락했다가 이제 낙폭을 줄인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에 나온 거로 봐도 몇몇 반도체 기업들은 뭐 10%, 20%막 이렇게 급락할 정도로 그러니까 반도체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거기에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일부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미국, 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영국이 동시에 0.75%포인트 인상을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연속적으로 다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연준이 거침없이 계속 긴축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긴축 속도를 좀 둔하게 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어닝 시즌 이번 주 후반 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증가되기 시작할 텐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3%, 매출은 13% 증가했을 거야. 이렇게 보면서도 에너지 기업을 빼면 역성장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 어닝 시즌이 숫자상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그런 걸 보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향후에 유럽 기업들의 이익은 20%가 빠질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닝 시즌 앞두고 이거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증시에 대한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이제 S&P 500이 한 3,600 초반 정도 되잖아요. 그 3,800, 4,000 요 정도 보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3,900은 내년도 6월까지고 내년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4,000, 그러니까 별로 한 10% 정도 올라가거나 한 5% 정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내년도 연말이니까 향후 14개월 동안 저것만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날짜로 보면 대부분 다 10월 버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적 시즌 되면서 어떤 형태가 됐든 또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용지표 보고 나서 이제 증권가에 나오는 뉴스들이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뉴스들이 되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미국에서 오늘 증시 돌아갈 때 오늘 뭐 채권 시장은 열리지 않고 주식만 열리는데 그래서 채권 금리 뭐 이런 쪽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만 바라보되 어떤 업종이 올라가느냐. 사실 에너지주가 지수가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업종이 지수를 이제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에너지주가 움직이는 형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지금 경기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닐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될 거냐? 아니면 지난주에 반도체 지수가 6%나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회복세를 보일 거냐?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반응이 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감산이 아주 그냥 100달러까지 가게 되는 트리거가 될 거냐? 아니면은 엄밀하게 볼 때 이게 뭐 경기가 나빠진다라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 봤자지 이렇게 되면서 90달러 초반에서 일단 좀 막아버릴 거냐.
뭐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상단은 98달러 정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현재 국제 유가의 어떤 흐름 이게 뭐 에너지주 반도체와 같은 구도가 되겠죠. 이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오늘 외신에서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키이우가 또 폭격됐다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다리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 사건 벌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북한, 대만 이렇게 조합을 묶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를 봤을 때 한국만 매수하고 뭐 인도네시아 매수한 건 규모가 미미하니까 빼고 놓고 보면 딱 튀게 보이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가 유지가 될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일부 2차 전지 매수했거든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구도였는데 이 구도가 최소한 하나라도 반도체만 또는 2차 전지라도 유지를 해주면 시장이 좀 매물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둘 다 깨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조정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동향 이제 화요일 장세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낮에 텔레그램과 카페에 올려드린 건데 삼성전자가 올해 7달이나 빠졌길래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총 9번이 7개월 이상 하락한 경우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넘게 하락한 달이 더 많았던 사례가 9번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87년도는 특이하게 5달만 오르고 7달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 2, 3월에 되게 세게 올라서 연간으로 플러스가 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대부분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음에 빠진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90년 빼고 96년 하락했는데 그 다음에 또 빠졌고 2007년도에 빠졌는데 그 다음에 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연결이 되는 해가 돼버리면 내년도에 되게 심각하게 빠지는 그런 형태로 초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에 반드시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거고 금융위기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제 내년도에 급반등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넘어서 금융위기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는 더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 금융위기 분위기 이제 이런 어떤 뭐 신형 경색 이런 분위기로 가는지 요것도 구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플러스 낼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하나 예외 금융위기로 가면 달라지더라. 그래서 요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데이터는 제가 수시로 이제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아침에 제가 예전에 방송 출연했다가 방송사고 난 거 12년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지금보다 20kg 정도 쪘을 때 예, 그때 재밌는 방송 2분짜리 하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또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